1600년 한 청년이 아시가루들의 검문을 뚫고 도주합니다. 今日より当時を本陣として宣言いたす。村人も総勢心を合わせよいか。 군대에서 탈영하고 마을에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한 이 청년. 미야모토 마을 사람들은 이 청년을 잡기 위해 체포조까지 조직합니다. 竹蔵見負いの者を一人残らず捕らえよ。竹蔵め一人のおとりにするのじゃ。 심지어 이 청년의 친인척들까지 모두 체포당하고 수십 명 마을 사람들 그 청년을 잡기 위해 산속을 이잡듯 뒤지게 되었죠. 하지만 예상이나 했을까요? 이 불안당 같은 청년이 훗날 쌍칼 유도류의 달인으로 사무라이의 영원한 상징이 될 줄이야.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2년 후인 1600년 미야모토 마을을 지나고 있는 군 부대 행렬을 동경하듯 바라보고 있는 두 청년 다케조와 마타하치. 믿을 수 없겠지만 방년 16세 꽃다운 나이였죠. どけんは行くか。おう、戦で手柄を立てれば長がる。なんか俺のこと悪党だのなんだろうと厄介者にしてる村のやつらを見返ってやるな。 성질 급한 다케조, 냉큼 군을 따라 나섭니다. 하지만 친구 마타하치는 약혼녀 오츠와 호르머니를 두고 마을을 떠날 수는 없던 처지.違う。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 사이 다케조를 냉큼 따라 나서는 마타하치. 이 두 친구는 군대를 따라 용감한 무사가 되기는 개뿔. 진지공사만 쎄빠지게 하고 있었죠. 이 시기 토요토미 세력의 서군과 도쿠가와 세력의 동군의 최후의 전투 세키가하라 전투가 있었습니다. 하필 다케조가 따라 나선 부대는 토요토미의 서군. 사실 의견은 분분합니다. 최근 기록에는 동군에 있었다고도 하는데 아카시 다케노리 휴야에도 있었다니까 일단 서군으로 밀고 가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싸우는 다케조.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전황은 이미 동군에게 기울어 있었죠. 결국 패배하고 이 두 친구만 살아남습니다. 패전병을 소탕하는 동군에게 이리저리 쫓겨다니던 두 친구. 이 집에는 어머니 오코와 딸 아케미 두 모녀만이 살고 있었죠. 어쨌든 이 집에서 신세를 지게 된 두 친구. 그 사이 아케미는 이 혈기왕성한 다케조가 마음에 드는 표정이군요. 그닥 땡기진 않지만 샌님 같은 마타하치를 치료해주긴 합니다만 갑자기 요 생각 저 생각이 빠진 마타하치. 어머나. 하지만 냉큼 거부하는 아케미. 쉽지 않습니다. 역시나 아케미 마음은 다케조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다케조를 보며 요 생각 저 생각에 빠진 아케미. 냉큼 뿌리치는 다케조. 인생 참 불공평. 그때 이들 앞에 한 산적무리들이 나타납니다. 예, 사실 이 두 모녀는 전쟁에서 죽은 무사들의 귀중품을 훔치며 살고 있던 이들. 산적들은 이 모녀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죠. 산적들이 또 몰려오기 전에 귀중품을 먼저 빼돌리는 마타하치와 아케미. 드디어 산적들이 들이닥칩니다. 집구석을 온통 들쑤시는 산적들. 그때 뭐 아직까지는 검술 그런 거 없습니다. 일단 혼자서 산적들을 마구잡이로 후들겨 패는 다케조. 혼자서 산적을 모두 쫓아버립니다. 터프한 다케조의 모습에 또 요 생각 저 생각에 빠지는 아케미의 모친. 아니 이 집 모녀는 다 왜 이 모양이야? 어머니에게 남자를 빼앗길 뻔한 딸내미의 사연. 아주 제대로 된 콩가루 집안이군요. 얼마 후 다케조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지만 모녀와 마타하치는 산적을 피해 모두 집을 비운 후였습니다. 예, 이들은 재산을 모두 챙기고 머나먼 교토로 떠나버린 것이었죠. 그런데 마타하치가 남겨둔 여친 오츠는 어찌 되었을까요? 홀딱 벗고 등장하는 한 승려 다쿠한 소호였습니다. 예, 이거 만든 사람 맞습니다. 다쿠한은 이 절에서 홀로 남은 오츠를 보살피고 있었죠. 그러는 동안 혼자 남겨진 다케조의 생고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는 길목마다 폐잔병과 탈영병을 쫓고 있었고 다케주는 병사들의 검문을 뚫으면서 고향 마을 미야모토로 돌아가야 했죠. 新名の竹蔵が播州のお石城を破ってこの里へ入ったとのことじゃ。またあちなんても知れようもの。 친구를 남겨두고 혼자 살아 돌아온 다케주가 괘씸했던 마을 주민들. せがれの又八だけを死なして己一人のめのめと帰ったのでござる。きつい戦議をお願い申す。今日より当時を本陣として宣議いたす。村人も総勢心を合わせよいか。 그동안 마을 불량배로 평판이 안 좋았던 다케주. 미야모토 마을 사람들은 다케주를 잡기 위해 체포자를 모집합니다. 竹蔵身寄りの者を一人残らずひとらえよ。竹蔵め一人のおとりにするのじゃ。 심지어 다케주 한 명 잡으려고 친인척들까지 모두 체포하는 마을 사람들. 한 사람을 몰락시키려는 군상들의 집단 광기였죠. またあいつに来たわ。それを一言告げに来た。 마타치의 모친 앞에 나타나 해명하려는 다케주. 그래도 친구 엄마인데 믿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것일지 간만에 추격조를 피해 휴식을 취할 수 있었죠. なぜ一緒に連れて帰ってくださらなかったの? 친구가 다른 여자를 따라 나섰다고 차마 말할 수 없는 심정. 그런데 역시나 친구 모친의 신고로 다시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린 다케주. 더 이상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외톨이가 된 것이었죠. 姫路の城より加勢の兵が参った。街道及び裏山は鉄砲組をもって警備いたしておるから。 포상의 눈먼 추격조는 점점 늘어가고 있었고 아츠는 다쿠안에게 한 서신을 전달받게 됩니다. 예, 그 서신 내용은 마타아치가 이미 다른 여자와 혼인을 했다는 소식이었죠. 그리고 다케주를 찾으러 산으로 떠나려는 다쿠안. 다쿠안さん、私も一緒に行きます。 마을 사람들은 다케주 한 명을 잡기 위해 온 산을 이잡듯 뒤지고 있었고 해가 저물어 산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다쿠안과 오츠. 오이데요. 자, 오이데. 보라, 본이 아따까이 힘을 食べるものもある. 다케주는 이곳저곳 쫓겨다니다가 걸레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처음으로 인간다운 대접을 받게 되는 다케주. 그동안 당해왔던 온갖 서름이 북받쳐 울음을 터뜨립니다. 결국 다쿠안 스님에게 스ን스니 끌려오는 다케주. 이제부터 다케주의 운명은 다쿠안에게 달려있었죠. 그런데 예, 그냥 꽁꽁 묶여서 공중에 매달아 놓았군요. 나가나가元気あるな. 前に言いたいことはよくわかった. その元気ならまだ当分しなんじゃろう. 마치 야생동물 길들이듯 매정하게 밤새도록 매달아 놓습니다. 어쩌면 외롭고 거칠게 살아왔던 다케주에게 일말의 갱생 가능성이라도 본 것일지. 前は生まれながらの腕力にうぬぼれて秘匿を磨こうとしなかった. 文武二道二つ備えて一つの道だよ. 今夜一晩よく考えてみなさい. 봐줄 듯 말 듯 하더니 또다시 냉정하게 떠나는 다쿠안. 그때 더 이상 보다 못한 아츠. 다케주를 몰래 풀어주고 있었죠. 두 사람은 미야모토 마을을 동반 탈출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두 사람. 서로에게 동병상련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다케주는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희생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다케주에게 연민을 느끼는 아츠. 마타아치도 없는 마당에 아츠는 다케주와 함께 떠나고 싶어 했죠. 또다시 쫓기는 신세가 된 다케주. 하지만 이번에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지켜줘야 했습니다. 혼자서 수십 명 아시가루들과 맞서는 다케주. 오츠는 저 멀리 요상한 자세로 잡혀가고 있었고 다케주는 다시 홀로 세상과 싸워야 했습니다. 다케주 체포를 위해 출동하는 어르신들. 겨우 추격조를 따돌린 다케주. 하지만 자신을 구해준 오츠를 그냥 내버려둘 수 없었죠. 한번 다쿠안에게 속았음에도 또다시 따라 나서는 다케주. 역시나 힘의 지성의 탑층으로 다케주를 유인하는군요.
あなたに足らぬものが山ほどある。それが全部身についた頃 예, 사실 오츠는 다쿠한 덕분에 안전했습니다. 이제부터 다케조는 성에 갇혀 강제 자율학습을 해야 했죠. 그런데 교토로 갔던 친구 마타하치 일행은 어찌 되었을까요? 사무라이 시신에서 훔친 금품을 팔아 호요식하고 있군요. 게다가 아케미를 상류층에 시집보내고 신분상승까지 노리고 있었죠. 마타하치는 아케미의 모친 오코와 마지못해 혼인까지 한 상태. そして俺の一生も台無しにしてくれたいい女。お前と言いたいそういう女だ。商売なら娘も売るというのか。 여전히 아치가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3년의 시간이 흐르고 다쿠안의 철저한 단련 덕분에 어느덧 문무를 겸비한 사무라이로 다시 태어난 다케조. 게다가 다쿠안에게 소개받은 히메지 성주로부터 새 이름까지 하사받게 되었죠. 武蔵、旅に出て修行をしたいというのか。 어엿한 진짜 사무라이가 된 다케조. 이제부터 길고 긴 수행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過去にとらわれるな。お主は生まれ変わったのだ。新しく出直すのだ。 아츠를 홀로 두는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지만 냉정하게 뿌리치고 떠날 수밖에 없던 다케조, 아니 무사시. 사랑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가오를 있는 대로 다 잡으면서 외로이 수행의 길을 떠납니다. 사실 말이 좋아 수행이지 이곳저곳 맞짱을 뚫어 다니는 거지만 보셨다시피 쌍칼 이두루의 달인이자 60회 실전승을 기록했다는 전설의 사무라이 미야모토 무사시의 생애를 다룬 영화로 총 5시간에 이르는 3부작 시리즈 중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미운의 토시로 선생께서 30대 중반 연세에 16살의 무사시를 연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3편에서는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펼치는 맞짱 수행, 유쇼카 가문과의 일전, 필생의 라이벌 사사키 코지로와의 운명의 결투까지 전반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고지고대로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미야모토 무사시의 생애라기보다는 유시카와 에이지의 소설을 각색한 영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미야모토 무사시의 이미지는 그 소설을 기반으로 알려진 사실이 대다수니까요. 정사로 남은 자료도 거의 없을 뿐더러 카도라 구전자료가 태반이고 정작 중요한 이야기는 무사시 본인의 저서 오륜서에 나와있는 내용이 전부이니 말이죠. 뭐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 지구라도 정복하겠지만서도 많은 무용담이 늘 그렇듯 후대에 잘 포장되고 살이 붙어서 지옥의 아수라 같은 존재를 만들어주곤 합니다. 그래도 호사가들의 입에 오르내렸다는 사실과 당시 수백 개의 검술 유파가 존재했음에도 여전히 사무라이의 상징적 이미지를 갖췄다는 점을 본다면 출중한 실력이었음은 부정할 수 없겠죠. 영화는 정말 잘 만들어졌습니다. 가본 적은 없지만 당시 에도 시대의 풍경을 그대로 담아놓은 듯 영화 전체가 한 폭의 자연주의 화풍을 감상하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많은 장면들이 실외가 아닌 실내 스튜디오에서 촬영된 것이라고 하는데 종전 후 10년이 채 안 되어 제작된 영화라고 하기엔 상당한 수준의 영상미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아카데미의 선택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역사의 주니어부를 떠나서 창작된 무사시의 모습에서 로망을 만끽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하는 이야기, 미야모토 무사시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흥미있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